흥미롭지만 이슈로 정리하기엔 애매한 것들, 상업용 건물 착공이 지금 역대 최저입니다. 24년 1분기에 역대 최저래요. 착공이 아예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도 확산되고 상업용 단지 자체가 아주 많이 죽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CMBS 커머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모기지 채권입니다. 모기지 채권인 건데 AA-급도 100% 손실입니다. AAA급이 26% 손실을 봤어요. 이 AAA급이 26% 손실을 볼 정도면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AAA급이 26% 손실이면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손실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업용 모기지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냐의 문제가 되겠죠. 당장은 연준이 별로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이게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1억 5천만 밀리언은 뭐 그렇게 큰 돈 아니야. 다 합쳐봐야 뭐 한 30억 밀리언 되나? 뭐 별로 큰 돈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란 대통령이 사망을 했죠. 헬기가 30년 된 미국산 제품을 30년 지난 걸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 측에서는 야 니네가 지금 30년 된 헬기 팔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누가 쓰레냐?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보다 이건 큰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재정일치 국가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1인자에 불과해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뇌는 말짱하고 약간 목에 담았다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담았을 동안 다른 2인자를 찾으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이 2년물과 10년물 간의 금리 역전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475 영업일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영업일로만 계산을 하면 대충 거의 2년 넘게 금리차 역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얘기하지만 침체라는 거는 금리차 역전이 되돌려질 때 발생을 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지난주 지표 해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시장이 약간은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그 다음날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장이 난리가 났죠.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예측이 연내 금리 2번은 인하하겠네 였는데 부합한다는 것만으로도 금리 인하하겠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열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원유 재고는 마이너스 2.5밀리언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본의 GDP가 예상치보다 더 낮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광의통화 증가량이 20개월 만인가요? 최대를 또 찍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신생아 대출이 5억까지 빌려주게 되다 보니까 신생아 대출 자금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주택을 판 자금들이 이제 유입되고 하면서 이 광의통화량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있었는데 뭐 예상치하고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실업률 발표가 2.8%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국의 LPR 금리가 또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한 것과는 별개로 반도체 칩 관련해서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해서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죠. 자금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 약간 높은 1.8%로 나오게 됐고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1.8밀리언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동결을 하게 됐죠. 이번에 이채용 총재가 말하기를 지금 4월의 상황보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일단 물가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성장이 생각보다 잘 됐기 때문인 거죠. 성장이 잘 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금리 차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부담이 없잖아 있습니다. 미국하고 2%나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 부담 속에서 성장도 안 되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데 그나마 성장을 조금 해주니까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장이 이 정도면 못 내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채용 총재가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 2년물 국채 입찰, 5년물 국채 입찰,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일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물 국채 입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의 GDP 잠정치 발표가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 한국의 산업생산,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또 중요하죠. 미국의 PCE 물가 지표 발표가 있겠고요. 다음 달은 또 한 달이 시작되는 만큼 일자리 지표가 이것저것 나올 텐데 한국 CPI와 잡 오프닝,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국의 GDP 확정치와 ADP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 목요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겠습니다. 지금 인하론이 확실히 우세하다 보니까, 그리고 ECB 측에서도 6월쯤에는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인하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중국의 무역수지와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